아이는 엄마 머리 닦는다는데 형님이 중졸이니까 민영이가 대학 떨어진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미국 명문대를 나왔다는 동서 미연은 정혜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미연은 몰랐습니다. 그날 밥상 위에서 시작된 균열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말았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정혜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의 칠순 잔치,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정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 냄비 위로 뭉근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동그랑땡 굽는 기름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죠. 22살에 시집와서 이 부엌에 선 지 벌써 23년, 손등은 오래전부터 부르터 있었고 종일 서 있던 두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런 것쯤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뚝심 있게 손을 놀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늘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온 듯 머리도 채 빗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정혜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디마디 갈라진 손등, 퉁퉁 부어있는 손가락. 그 손을 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쁜 날을 앞두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순자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작은 크림 하나를 손에 쥐고 나왔어요. 명절 선물로 받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급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정혜야. 정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정혜의 손을 조용히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손마디 하나하나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정혜야, 시집와서 내가 고생만 하는구나. 정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린 나이에 친정 어머니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죠. 그 외로움 속에서 정혜를 붙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순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자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보다 내가 1000배는 낫다. 고맙다, 정혜야. 그 한마디에 정혜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잔치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차려진 거실을 바라보며 정혜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 민정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차려진 상을 대충 훑어보고는 곧장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새언니, LA 갈비는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은 갈비찜보다 LA 갈비를 더 좋아하는데. 정혜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죠. 하지만 순자가 나섰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것이 말은 제일 많네. 너는 새언니가 새벽부터 고생하는데 일찍 와서 도왔어야지. 어딜 이제 와서 음식 타령이야? 민정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던 민석은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친 눈매, 기름 냄새 밴 앞치마, 퉁퉁 부어오른 발목. 그는 말없이 정혜에게 걸어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당신. 내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급한 미팅 때문에. 미안해. 정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새벽부터 쌓인 피로가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자켓에 번쩍이는 핸드백을 든 동서, 미연이었어요. 그 뒤로 미연의 남편이자 순자의 둘째 아들인 지철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을 쏟은 정혜와 달리 미연의 모습은 흠 하나 없이 말끔했어요. 거실을 한번 둘러보는 그 눈빛에는 처음부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휴, 형님. 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식사 전에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시지. 얼굴엔 웃음기가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래 위로 정혜를 훑는 그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흘린 땀이 갑자기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죠. 그때 순자가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늦게 온 주제에 새벽부터 고생한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서 냄새 타령이야? 미연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꿔 순자 앞에 다가서더니 커다란 쇼핑백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칠순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순자는 무표정하게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훈훈하게 퍼지는 그 자리에서 미연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영어 학원이 요즘 얼마나 잘 되는지, 자신이 미국 명문대를 나온 덕분에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갖게 됐는지. 미연은 젓가락을 들 틈도 없이 자랑을 쏟아냈어요. 남편 지철이 조용히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미연의 시선이 정혜에게 꽂혔어요. 형님은 중졸이시잖아요. 솔직히 주변에 성공한 친구도 없고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정혜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스스로 떳떳하게 쌓아온 20여 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허무하게 깎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 민영이 대학에 떨어졌다면서요? 아이는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형님이 중졸이니까 민영이가 대학 떨어진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학부형 모임에서 대화에 끼기 어려우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수저를 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그의 눈이 미연을 향했어요. 부드럽게 웃던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아내는 학벌보다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연은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지지 않겠다는 듯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아주버님, 솔직히 형님이랑 대화하실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결혼하실 때 학벌을 좀 보시지.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중졸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민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 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정혜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꼭 쥐었습니다.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때 나한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미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쪽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중매로 만나 형식적으로 이어진 결혼, 남편 지철이 아내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없는 일장, 민석이 정혜에게 쏟아내는 그 따뜻함이 미연에게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중졸 아내에게 저토록 다정한 남편이라니 미연은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연은 냅킨으로 입술을 닦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척했지만 복도에 서서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온 문자가 여러 건 쌓여 있었어요. 결제 대금 연체 안내, 최종 납부 기한 경과. 미연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듯했어요.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뭔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다시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선이 순자에게 향하자 미연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그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은 변호사인데 격에 맞는 여자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어머님도 속으로는 좀 아쉬우시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바닥이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창기들이 덜컹 흔들렸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허리가 굽어 작아 보이던 그 몸이 그 순간만큼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느껴졌더군요. 둘째,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미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눈이 미연을 똑바로 겨냥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담긴 그 눈빛 앞에서 미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내 남편 의사 만든 돈이 어디서 났는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중졸 형님이 22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새벽 시장에서 배추 날라서 김치 팔아서 모은 돈으로 네 남편 지철이 의대 6년 등록금 된 거다. 생활비까지 하면 얼마인지 알기나 하냐? 네가 지금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다 네 형님 정혜덕이라고 알아들었니? 미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철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없었다면 자신이 의대를 마칠 수 없었다는 것을. 미안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미연의 명품 핸드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연의 얼굴로 올라왔어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명품 들고 다닌다고 내가 잘난 줄 아느냐? 은혜도 모르는 것이 네 형님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릴 짓거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순자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혜를 위해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미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눈빛을 바꿨어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지철 씨 뒷바라지한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맨날 형님 편만 드시고 저는 이 집에서 항상 찬밥이에요. 그깟 김치 팔아서 얼마나 벌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자의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깟 김치? 넌 염치라는 게 없구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를 때보다 더 서늘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정혜한테 제대로 사과하기 전에는 이 집에 발도 들이밀 생각하지 마.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끝내 정혜를 향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현관문을 나서며 잠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의 눈빛 속에는 수치심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증오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온기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내내 반듯하게 유지하던 얼굴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미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형수님한테 왜 그랬어? 미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했어요? 다들 왜 나한테만 난리예요? 중졸 나온 거 사실이잖아. 뭐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됐다. 너랑 말하기도 싫다. 지철은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쌓인 우편물들을 집어 미연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날아온 연체 통보 우편물이었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세 장이었죠. 이건 잘난 당신이 직접 해결해. 지철은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미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패닉이 밀려왔습니다. 학원 운영에 쏟아부은 인테리어 비용, 명품 가방과 신발, 벤츠 차량 렌트비까지 카드로 돌려막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TV를 멍하니 켜둔 채였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차분하게 김치를 담그는 손길,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얼굴. 자막에는 전통식품명인 한정의 대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중졸 출신으로 맨손에서 시작해 연매출 수십억 규모의 김치 공장을 일군 여성 기업인. 화면 속 정혜는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거실을 채우는 조명 아래에서 흠잡을 곳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연은 맥주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졸 주제에, 변변한 배경 하나 없는 주제에 왜 저 여자만 저렇게 빛나는 건지 미연은 그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집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었습니다. 미연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정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거리던 미연은 결국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공장 직원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알아보았어요. 그러다 정혜의 김치 공장의 공장장 박 팀장이 최근 도박빚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 후 미연은 정혜의 김치 공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공장장 박 팀장이 앉아 있었죠. 미연은 테이블 위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박 팀장의 눈이 봉투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연은 휴대폰 화면을 꺼내
박 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얼마 전 타 식품회사 김치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 기사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철사, 벌레, 행주 같은 거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형님 정신 좀 차리게. 박 팀장은 봉투를 밀어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박 팀장의 손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미연은 카페를 나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며칠 후 박 팀장이 일을 끝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익명 계정으로 맘카페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명인 김치의 추악한 진실, 명인이 만든 김치의 경악할 위생 상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 배송 일정을 확인하고 직원들 조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막 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정혜는 그 화면을 건네받았습니다. 맘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명인 김치의 추악한 진실. 명인이 만든 김치의 경악할 위생 상태.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클릭하자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김치에서 철사가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행주 조각이 나왔다는 글들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아이한테 먹였는데 어쩌냐, 당장 환불해라, 식품명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혜는 화면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어요.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달려왔어요. 대표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항해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쌓아온 공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이물질 논란을 넘어 중국산 배추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원산지 조작 루머까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거도 출처도 없는 글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거래하던 마트들이 일제히 정혜의 김치를 매대해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납품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 차량이 공장 앞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위생 검열과 함께 생산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정혜는 수사관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적도 없고 작업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은 아무 대답 없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장 앞 도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손에 계란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를 향한 거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현수막을 향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공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치면 진짜 죄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정혜의 어깨에 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노란 계란물이 옷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희 김치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군중을 헤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달려온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정혜의 앞을 막아섰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크게 느껴졌더군요. 정혜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배추를 다듬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직하게 담가온 김치였습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공장 맞은편 골목 안 선글라스를 낀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계란을 맞는 장면을 바라보던 미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삼키며 공장 안으로 돌아온 정혜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이 사태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공장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을,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박 팀장에게 머물렀습니다. 박 팀장은 정혜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밥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정혜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지금 정혜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미연과 지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젓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많이 놀라셨죠? 입맛 없더라도 좀 드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정혜를 향한 그 시선 안에 걱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식품 공장을 하면 위생 관리가 기본인데 그 기본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순자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철이 젓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추를 제대로 씻지도 않으니까 판매한 김치에서 배추벌레가 나온 거 아니냐고요. 기본이 안 된 거죠, 솔직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대로 공중에 멈춰 섰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정혜도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미연이 한 말이 뇌리를 스쳤어요. 배추벌레. 민석은 식약처 수사관에게 구두로만 전달받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김치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종류. 단순히 벌레라고만 외부에 알려진 그 사실. 어떤 벌레인지 구체적인 종류는 단 한 곳에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사에도 온라인 게시글에도 없었어요. 오직 민석만 알고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연의 입에서 배추벌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어요. 재수 씨, 근데 김치 속에 들어있던 벌레가 배추벌레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식탁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테이블 위로 넘어졌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연은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손끝의 떨림은 더 심해졌어요. 아, 그게 저는 맘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말이 뒤엉켰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미연의 발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순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미연의 떨리는 손을, 흔들리는 시선을, 뒤엉킨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설마 내 짓이냐? 에이, 아니죠.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미연은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핸드백을 집어들고 화장실 쪽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지도 않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방금 미연이 내뱉은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연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정혜는 민석의 굳어진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사실 하나가 절망으로 가득 찬 가슴 한구석에 작은 빛처럼 박혔습니다. 민석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미연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그때 사무실 밖에서 직원이 노크를 했어요. 변호사님,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정혜 대표님을 도우러 왔다고 하시는데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어요. 한 사람은 짧은 머리에 단정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취재용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사회부 기자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현직 경찰 박영진 경이고요. 한정혜 대표님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연락을 받은 정혜는 곧장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혜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재훈이었습니다. 15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아이. 고아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정혜가 가져온 김치를 처음 맛보고 눈이 동그래졌던 그 아이였어요. 영진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구석에만 있던 아이. 정혜가 억지로 손을 잡고 함께 시장을 걸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재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대학 등록금 보내주셨을 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대표님께 보답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보답하게 되었네요. 영진이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정혜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20년 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정혜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김치 한 통을 들고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러 갔어요. 아이들이 등록금 부담에 대학 가기를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정혜는 조용히 통장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씨앗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자, 시작합시다. 세 사람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재우는 온라인에 퍼진 게시글들의 최초 업로드 시점과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영진은 공장 주차장에 설치된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특정 날짜의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영진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복원 작업에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복원된 영상이 화면에 펼쳐졌을 때 민석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영상 속에는 몇 주 전 늦은 오후 공장 주차장에 낯익은 차량 한 대가 들어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미연이었어요. 미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공장 안에서 나오는 박 팀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이 조수석에 타자 차가 공장을 빠져나갔어요. 민석과 영진은 미연의 차량이 향한 방향을 따라 주변 CCTV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공장 앞 사거리, 큰 길 코너, 그리고 골목 안쪽의 작은 카페. 카페 내부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화면 속 미연과 박 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이 테이블 위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그 봉투를 집어드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혜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미연의 손, 그것을 받아드는 박 팀장의 손,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배춧값이 오를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명절이면 직접 손으로 싼 김치를 챙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도 공포도 배신감도 전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민석이 정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재훈과 영진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한참 후 정혜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훈과 영진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눈빛이 가득했어요. 정혜는 두 사람의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미연은 학원 블로그에 화려한 영어 캠프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 사진 아래 학원 홍보 게시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민석은 공장장 박 팀장을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미연의 학원 홍보 블로그를 훑던 그때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성자는 엘리라는 이름이었어요. 너가 미국 명문대 나왔다고?
나랑 캘리포니아 외곽에 있는 전문대 다녔잖아. 왜 학력을 속여? 너 아직도 거짓말하고 사니? 재우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을 캡처했어요. 미연의 대학 동창이 직접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명문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외곽의 전문대. 미연이 학원 원장 자리에 앉아 학부모들 앞에서 자랑하던 그 화려한 학벌이 단 한 줄의 댓글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재훈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석 변호사님, 터졌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 캡처본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재훈이 올린 것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치동 유명 영어 학원 원장, 학력 위조 의혹.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미연은 부랴부랴 블로그에 접속해 엘리의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캡처본은 맘카페를 넘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원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환불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평소 미연에게 눌려 지내던 학원 선생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원장이 직접 수업에 들어와 엉터리 발음으로 가르치던 일 교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오류투성이 프린트를 나눠주던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학원 평점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민석이 움직였습니다. 미연이 학원 등록 서류에 첨부한 해외 학위 증명서를 정식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민석은 사기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은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현관 앞에 학부모들이 몰려 있었어요. 미국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애 보냈더니 고작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우리 아이 성적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한 학부모가 미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연은 학부모들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재훈의 카메라였어요. 지철은 그 기사를 병원 당직실에서 접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동료 의사가 지나치며 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철은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엎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혜는 이 소식을 민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기쁘다는 생각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거짓 없이 살았더라면.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어요. 민석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공장장 박 팀장을 압박할 차례였어요. 박 팀장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카페 CCTV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박 팀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미연에게 돈봉투를 받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박 팀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녹취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미연의 학원 앞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침 미연은 학원 환불 소동으로 학부모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어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영진이 앞장서 있었어요. 김미연 씨, 업무방해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연에게 꽂혔어요. 이거 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예요?
미연은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재훈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명품 코트 차림으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미연의 모습이 그날 저녁 뉴스에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구치소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체포된 지 열흘이 지난 뒤였어요. 지철이 들어섰을 때 미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반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철 씨, 나 좀 꺼내줘. 변호사 선임해줘요. 우리 부부잖아요. 지철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어. 학벌도 우리 결혼도.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철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철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연은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지철을 따라 구치소까지 온 순자는 미연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내 딸 같은 정혜를 건드렸어? 내가 감히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연은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내려갔어요.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훈의 단독 보도가 나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연의 사주로 공장장이 이물질을 넣었다는 사실, CCTV 영상, 박 팀장의 자백, 위조된 학위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정혜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미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김치를 다시 납품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공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혜는 공장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련함과 뜨거운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연은 업무방해 교사,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 팀장 역시 업무방해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되었어요.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순자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실되게 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세상이 늦는 것 같아도 절대 틀리는 법이 없어. 쌤통이다. 정혜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시상식장 무대 위 환한 조명 아래 정혜가 서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식품명인 추대식이었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순자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석이 그 옆에서 두 손이 빨개지도록 손뼉을 쳤습니다. 재훈과 영진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번졌습니다. 정혜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혜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보였어요.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재료는 절대 속이지 않겠다는 것. 그 약속 하나를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끝에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정혜의 김치 공장은 달라졌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까지 이어졌어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정혜의 김치를 찾는 나라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공장은 예전보다 5배 넘게 커졌어요. 새벽 시장에서 배추를 날라 시작한 그 손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의 낡은 식당 뒷주방이었습니다. 퀴퀴한 기름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 불판을 닦고 있었어요. 기름때가 찌든 앞치마, 거칠어진 손등, 미연이었습니다. 출소 후 신용불량자가 된 미연은 갈 곳이 없었어요. 화려했던 학원도, 명품도, 의사 남편도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주방 보조 자리를 겨우 구해 들어온 지 몇 달째였습니다. 주방 한쪽 낡은 TV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 속에 정혜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정혜의 모습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정혜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멈췄습니다. 화면 속 정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저 여자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중졸 주제에 왜 저 여자만 행복하냐며 이를 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판을 닦고 있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거기서 멍하니 뭐해요? 빨리 안 닦아요? 식당 주인의 목소리가 주방을 갈랐습니다. 미연의 등짝에 손이 거칠게 닿았어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판을 닦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식당 바깥 골목이었습니다. 정혜와 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시장 나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가 정혜의 팔짱을 끼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을 지나치던 정혜의 발이 잠깐 멈췄어요. 주방 쪽 창문 너머로 뭔가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기도 전에 그 뒷모습이 급히 몸을 돌렸어요. 미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정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순자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 참 공평하다, 그치?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한마디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미현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그 상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밝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